자, 이제 작년에 수능 22번 문제를 이제 알려드릴게요. 봐봐요. 최고차의 수가 2분의 1인 3차 함수가 있다. 미분했어요. 닫힌 구간 t에서부터 t 더하기 2까지 해서 실근의 개수를 gt라고 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근의 개수라고 하는 거를 새로운 함수로 만들어서 그 그래프를 그려라. 그거죠. 이해가시죠? 경계와 분기점에 관한 그 주제. 그런데 말이야, 리미트 t가 a 뿔로 갈 때의 gt와 a 마이너로 갈 때의 gt가 2 이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계에 대한 표현이 새로운 형식으로 나오게 된 거군요. 그러나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본질은 변화가 없을 거다 라고 하는 걸 머릿속에 명심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 문제를 보고 조금은 황당했는데, 왜냐하면 개수가 2분의 1인 3차 함수고 미분이죠. 그러니까 f'x라고 하는 거는요 2분의 3이고 x제곱이고 어쩌고 저쩌고가 될 거예요. 그런데 f'x 이퀄 0의 실근의 개수라고 얘기했죠. 그럼 f'x 이퀄 0은 2차 방정식 실근의 개수는 빵개이거나 한개이거나 두개라는 건데, 그 개수를 gx라고 하는 건데 gx의 함수값이 2가 나온다는 것은 f'x 이퀄 0의 판별식은 무조건 0보다 크다는 얘기고, f'x는 2분의 3에다가 x-알파고 x-베타이지 않나? 라고 바로 얘기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2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가 gx인데 gx라고 하는 함수의 함수값이 2가 나왔다는 것은 무조건 f'x 이퀄 0의 실근은 2개여야 돼요. 2개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게 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러니까 물론 만약에 범위 내에서 하나다 이러면 원래 전체 실근의 개수가 2개일지 하나일지 그건 알 수 없어. 그치? 왜냐면 원래는 2개인데 특정 범위에서는 하나만 존재할 수 있으니까. 아니 근데 특정 범위에서도 2개가 존재한다는 것은 애초에 2개가 있어야 돼. 그래서 저는 바로 f'x를 이렇게 세팅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거야.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 봐봐. 알파가 만약에 2고요 베타가 만약에 7이에요. 예를 드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여기가 2고 여기가 7이에요. 그러면 t와 t 더하기 2라고 하는 게 t가 만약에 0이야. 0 0서부터 2까지 범위에서. 왜? t서부터 t 더하기 2니까요. 0서부터 2까지의 범위에서 요 놈의 근은 몇 개가 있습니까? 2라고 하는 아이 하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자, 다시 알파가 2고 베타가 7이에요. 그러면 t가 0이에요. 만약에 t가 0 0과 2 사이에서는 근이 몇 개가 있냐고요? 2 하나 있잖아요. 그럼 그때 gx의 함수값은 1이에요. 만약에 t가 6이에요. 그럼 6서부터 8 사이에서 근은 몇 개 있어요? 7 하나 있죠. 이해 갑니까? 지금 이거 하자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t가 만약에 9야 9. 그럼 9에서부터 11이죠. 그럼 근 몇 개 있어요? 9서부터 11 사이에는 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알파와 베타는 2와 7이었으니까요. 한 가지만 더 사례를 들게요. 만약에 알파가 2고 베타가 3이에요. 그럴 수 있죠. 얘가 2고 얘가 3이에요. 그러면 t라고 하는 아이가 만약에 1입니다. 그럼 1부터 3이죠. 1과 3 사이에서 근 몇 개 있나요? 2와 3 두 개 있죠. 헐. 알파와 베타가요 아까처럼 2보다 더 차가 크면 두 개가 나올 수 없어요. 왜? 애초의 범위가 t와 t 더하기 2 사이였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요 2라고 하는 숫자 의심했죠.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 왜? 힌트는 문제 안에 무조건 있어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베타와 알파의 차가 2보다 클 거냐? 아니면 딱 2일 거냐? 아니면 2보다 작을 거냐? 그게 실근의 개수를 정하는 분기점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요 만약에 2보다 클 수도 있고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딱 2일 수도 있고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2보다 작을 수도 있는 겁니다.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만약에 2보다 크다면 여기가 베타고요, 여기는 베타 마이너스 2고요, 여기는 알파일 거고 여기는 알파 마이너스 2겠죠. 잘 보세요. t에서부터 t 더하기 2예요. 이게 t축이죠. t가 만약
알파 마이너스 2보다도 작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어디까지인가요? 알파 마이너스 2보다도 더 작은 부분에서 알파보다도 더 작은 범위 내에서의 근의 개수니까 몇 개? 빵 개죠. 근이 없죠. 이거네요. 그러면 t가 딱 알파 마이너스 2는 어떻게 할 거예요? 알파 마이너스 2에서부터 알파까지의 범위 내에서 실근 알파 베타는 몇 개 있어? 라고 물어본 거니까 알파 하나 있네요. 이해가냐 지금 이거? 그럼 얘가 1입니다. 언제까지 1일까요? 여기에서부터 어디까지요? 요거 더하기 2까지도 알파를 포함하니까 쭉 알파까지는 일단 1을 갖겠군요. 이제 t가 알파를 넘어가게 됩니다. t가 알파를 넘어가면 여기에서부터 베타에서 알파를 뺀 게 2보다 크니까 다시 그는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베타 마이너스 2까지는 근이 없다가요. 베타 마이너스 2가 딱 되면 베타 마이너스 2에서부터 베타까지는 베타라는 근을 하나 갖군요. 되냐? 그러니까 여기는 1이에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근 베타 하나 같잖아요. 됐죠? 베타까지도 하나 같잖아요. 베타를 넘어갑니다. 오케이. 됩니까? 요거 이해가? 요게 이해가면 이제 끝난 건데 사실상. 물론 다음 그림도 똑같은 비슷한 그림 하나 더 그려줄 거니까 한 번 더 들어봐. 어쨌든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2보다 크면 이런 그림이 될 거야. 뭐가? GT가. GT가 이렇게 될 건데 아까 얘기했잖아. 뭐? 아니 GX라고 하는 함수의 함수값이 2가 나오는 게 있어야 돼. 함수값이 2가 나오는 게 있어 없어? 없어. 이놈은 끼켜봐야 1이요. 된 거야? 그러니까 얘는 뭐야? 끄즈라고 해야죠.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딱 2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 여기가 베타고요. 여기가 알파이자 베타 마이너스 2고요. 여기가 알파 마이너스 2라고 할게요. 그러면 만약에 t가 알파 마이너스 5보다 작으면 어차피 또 0이에요. 그치? 왜냐면 알파 마이너스부터 알파까지의 범위 내에선 근이 없잖아요. 알파를 포함하지 못하니까. 그럼 얘는 빵. 알파 마이너스 2가 딱 됐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1이요. 어디까지? 쭉 가다가 알파가 됐어. 그럼 알파에서부터 알파 더하기 2, 즉 베타까지는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둘 다 포함하는 범위 내에서 실근의 개수는 몇 개니? 알파, 베타 2개지. 그러니까 여기는 뭐야? 2개네요. 그러면은 알파에서부터 즉 베타 마이너스 2부터는 어떻게 돼? 다시 하나만 가져가죠. 베타는 포함될 거니까. 베타까지도 하나고요. 베타를 넘어가면 없는 거죠 이제.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2보다 작아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가 베타고요. 그 다음에 알파가 여기 있는 거고요. 베타 마이너스 2는 이쯤 있을 거고요. 알파 마이너스 2는 이쯤 있겠네요. 되냐? 그럼 만약에 얘가 알파 마이너스 2보다도 작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t가 알파 마이너스 2보다도 작아요. 그럼 어차피 당연히 근이 없죠. 알파도 포함하지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뭐가 돼? 0이 되겠지. 알파 마이너스 2일 때 알파 마이너스 2에서부터 알파까지니까 그는 하나예요. 그럼 알파 마이너스는 살짝 크면 알파를 가져가니까 베타 마이너스 2까지는 계속 하나인데 베타 마이너스 2에서부터 베타까지는 알파와 베타 둘 다를 가져가니까 2구나. 베타 마이너스 2에서부터 조금만 더 커지면 알파 베타 둘 다를 가져갈 거니까. 왜? 베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 그는 알파 베타 두 개 있잖아. 뭐 y콜 2가 되는 거지. 어디까지? 알파일 때까지. 그러면 알파보다 커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만 가져가죠. 베타일 때까지 하나고요. 베타보다 커지면 이제 근이 없는 거구나. 이해가세요? 그래서 GT의 그래프를 빰빰빰을 그려서 판단하는 게 이 문제에서 핵심이었던 거지. 그런데 다만 이 문제가 좀 어려웠던 건 분기점 역할을 하는 데가 알파와 베타의 그 차이의 크기로 각각 따로따로 풀어야 한다는 점이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면 요건데
요 그래프는 말이야. t가 a로 갈 때의 극한값과 우극한값과 좌극한값을 더했을 때 무조건 2 이하여야라고 했는데 이것도 그동안의 기출 같은 데서 우리가 했던 겁니다. 여기가 만약 a라면 어떻게 되죠? 우극한, 좌극한이 모두 2가 되죠? 둘이 더하면 4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요 그래프도 안 되는 거야. 됩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이 뭐냐? 아하, 베타와 알파의 차는 2구나. 그럼 여러분 이 식이 바뀝니다. 어떻게 되죠? 2분의 3에 x-알파에다가 x-알파 더하기 2로 식이 바뀌게 되는 거죠. 왜? 그래프 추론했니? 식 써. 된 거야? 네가 알게 된 거 전부 다 식으로 표현하란 말이야. 자, 그러면 이제부터 무슨 짓을 할 거냐? f5의 값을 구하러 가야 돼요. f'x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fx는 무엇입니까? 적분을 해야죠. 이걸 적분을 샥 하면 2분의 1 x 3승 빼기 2분의 3에다가 알파 더하기 1의 x제곱 더하기 2분의 3 알파에다가 알파 더하기 2의 x 더하기 c가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거 한번 보시죠. 요 그래프로요. 여기다가 쓸 수 있는 식이 뭐가 있겠습니까? x에다가 알파를 넣으면 2의 값이 나옵니다. 보시죠. F1도 F4도 모두 알파라는 이야기. 항상 식을 전개하는 건 네가 찾은 그래프에서 시작하는 거야. 다른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야. 무조건 문제 안에 다 있어. 그러면 F1 이퀄 F4 이퀄 알파라는 걸 어디로 넣어? 일로 넣어야지. x에다가 1 넣고요. 2분의 1 빼기 2분의 3 알파 더하기 1 더하기 2분의 3 알파 더하기 2가 알파. 오케이? 더하기 c 물론. x에다가 4 넣고요. f1 이퀄 f4를 먼저 하는 게 낫겠지. 그리고 그 값이 알파. 그럼 여러분 f1도 알파, f4도 알파. 식은 알파와 c에 관한 식 2개. 식 2개, 미지수 2개.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보면 무엇이 나오냐면요. 알파라고 하는 값이 1이거나 알파라고 하는 값이 2가 나올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판단만 여기다가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만약에 알파가 1입니다, 여러분. 요 연립방정식을 통해서 알파가 1일 때 F0 즉 C예요. C는 마이너스 1이 나올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뭘 봐야 돼? 저 새끼를 봐야 돼. 누구? 요놈. 네? 그러면 요 얘기인즉슨 F0이 마이너스 1이니까 G 마이너스 1이 1이라는 얘기예요. 자, 알파가 1일 때 요 그림 가져와 보겠습니다. 여기는 어디니? 마이너스 1이요. 알파가 1이니까. 알파가 1일 때 여기가 1이요. 여기는 3이잖아. 그림이 어떻게 됐어? 요렇게 생겼잖아. 여기는 1이잖아. 그러면 G 마이너스 1은 1. 좋은데. 이해가셔? 됐지? 오케이. 그래서 확정이네요. 2번. 만약에 알파가 2잖아요? 그러면요. F0 즉 C의 값이 뭐가 나오냐면요. 마이너스 6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은 G 마이너스 6이 1이라는 거야. 알파가 2일 때 요 그래프를 다시 한번 그려보면 여기가 어디야? 0이고요. 0보다 작을 때는 죄다 Y값이 뭡니까? 0입니다. 되나요? 여기는 빵꾸. 됐니? 그런 다음에 여기가 1. 그런 다음에 여기는 2.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는데 G-6의 값은 0이지 1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 그림 뭐야? 꺼져라잉. 그치. 이해가셔? 그럼 알파는 1이고 C는 마이너스 1이니까요. 여기로 오십시오. fx 나왔습니다. 뭐가 되는 거야? 알파가 1이었으니까 fx의 값은 뭐가 됐어? 2분의 1x 제곱 2분의 1x 3승 빼기 2분의 3에 x가 1이니까 3x 제곱 1, 3이니까 2분의 9x 빼기 1이라고 하시면 fx의 값을 우리는 구할 수 있게 되었고 결국 x에다가 5를 넣으면 답인 거지. 조금 어렵죠? 그렇지만 분기점에 관련된 그래프를 세 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눠서 그림을 그린 다음에 그걸 가지고 다시 식을 쓰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그런 구조를 가졌다는 거고
그 베타와 알파 사이의 사이즈가 2냐 어쩌냐 하는 부분도 문제 안에 있는 힌트로 찾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하면 좋겠습니다.